제가 짬을 내서, 지금 상임위, 지금 법사위 관련해서 이제 상임위 합의 내용에 대해서, 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봉주 TV에서 이제 워낙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상임위 합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그 상임위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당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네, 차기 이제 이재명 지도부가 어떻게, 이 민주당을 이끌어 갈 것인가, 우리가 또 어떻게 당원들로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인가를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상임위 합의 내용 정리, 앞으로의 민주당의 변화, 네, 짧게 정리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 심플하게, 네, 디테일하게 정리는 안 했고요.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먼저 볼까 합니다. 우선은, 제목은 역시 정치인은 믿으면 안 된다. 네. 우리가 그동안 180석이라는 그 거대 그 의석수를 확보했으나, 제대로 된 사람을 공천하지 못했다라는 그 단점이 이제 그 여실히 드러난 거죠. 제대로 일할 사람,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한몸 불사를 그런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공천 관리 시스템부터가 그 당시에는 부실했었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은, 그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의 현실이고, 그게 과거,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그 과오가 지금의 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수박이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을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지금의 이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의, 얼마 전에 그 합의의 결과로서 그게 여지없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는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법사위부터 시작해서 기재위, 네, 그리고 행안위까지. 행안위는 뭐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번갈아서 갖겠다고 했으나 솔직히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죠. 네, 지금 벌써부터 행안위는 벌써 넘겨버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 과방위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민생 관련. 네, 그 말은 뭐냐? 그 지금의 민주당이 받았는 그 상임위가 권력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임위가 아니라 이제 민생과 관련된 것이다. 뭐 문체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국토위 같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로 예산을 따내서 실적을 얻을 수 있는 상임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일 그냥 이런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의원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이제 실적을 얻어가지고 뭔가 좀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거나 자신들의 그 실적을 부풀릴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그냥 가만히 편안히 앉아가지고 지역 예산 따내고 하는, 네, 거기서 자기 공적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주로 이제 상임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이제 법사위를 주면 체계적으로 폐지하고 줘야 되는데, 폐지 없이 주고 대신 힘이 없는 사개특위 추진을 받아왔다. 사개특위의 주요 목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잖아요. 중수청이잖아요, 중수청. 네. 근데 중수청을 대통령이, 제가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결재를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윤석열이. 경찰국도 설치하는 마당에 중수청을 설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개특위가 그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개특위의 의미가 없었으면 차라리 법사위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법사위를 주면서도 법사위의 권한을 빼는 체계적인 심사권을 또 그걸 폐지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체계적인 심사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특별위를 정치개혁특위라를 만들었으나, 그게 제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왜냐? 그 사이에 이미 체계자고 없이 이미 통과시켜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적을 얻을 수 있는 상임위를,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실적을 얻을 수 있는 상임위를 줄 테니까, 네, 권력기관을 건들지 마라, 라는 뜻 아닌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하고 이제, 합의를 하면서, 실적을 얻을 수 있는 상임위. 그러니까 즉, 배불려 먹을 수 있는 그냥 편한,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권력기관 견제하지 마라. 니들 대신에 우리가 배불려 줄게. 그런 합의를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 국진당과, 이것이 곧 민주당 내에서 국진당과 경정권에 맞서 싸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제가 바른소리 형님이 얘기했다시피,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라는 직만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원내 총무거든요. 즉 민주당의 중진들, 네, 중진들이나 한자리 하고 있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돼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공동된 목소리대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서 하는 의원들이니까. 즉 민주당에서 국진당과 윤정권에 맞서 싸움이 없다는 거, 즉 이익 우선이다. 네, 우리가 지금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당원의 뜻에 반하는 합의에 도출을 하지 못했고, 뜻에 반하는 합의를 도출한 것이고, 이재명 지도부를 힘들게 할 계략이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의원님이 당대표가 돼서도 우리가 지금 많은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네, 우리 당원들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자면, 네. 그래도 약간의 우리가 조금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를 제대로 쓰면 저는 그래도 잘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아직 우리가 다수석이라는 점입니다. 네, 우리는 아직 우리가 범야권까지 합치면 180석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석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개혁에 반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통과를 시켜도 본회의에서 우리가 저지가 가능합니다. 다수석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다수 의석으로 다시 또 강행 처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 국진당과 경정권이 시행령이라는 그런 꼼수를 부려가지고 자신들이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예,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는 점이죠. 네. 만약에 시행령으로 가장 지금 급한 경찰국, 경정권이 좀 원하고자 하는 경찰국을 밀어붙이면 경찰 자체 내에서 지금 큰 저항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지지율에 따라서 이걸 과연 실행할까, 밀어붙이면 저는 시민들의 당당한 경찰 공직기관의 상당한 분노를 자아낼 것입니다. 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나마 집단지도 체제를 막았다는 점이죠. 네. 집단지도 체제를 막았다는 점은 뭐냐? 과거 우리가 민주당 당사 앞에서 우리가 시민분들께서 정말 그 제대로 된 당의 쇄신을 위해서 그 집단지도 체제를 막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수박들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의원님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조금 잠시 차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법안 관련해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문턱을 이렇게 막아놨다는 점이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차라리 지금 이 상황이 더 나은 그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집단지도 체제가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대표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그리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무슨 방법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카드는 가지고 있다. 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 민주당 내부 쇄신 및 제도 개혁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당원 중심의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깔려지면 당원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잘 반영이 되겠죠. 충분히 그렇게 할 분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외쳐야 되고요. 저는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총선 때 일하는 그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 패단은 뭐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서 그래요. 이 부실한 공천 시스템 관리. 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때 일하는 사람을 반드시 공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만 우리가 민주당을 확실히 강한 민주당, 일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 개혁 민주당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네, 확실히.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당원들이 민주당에 들어와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리당원 분들께서 지역이라든지 각 지역 민주당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역 대의원 회의라든지 대의원 대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지역 시도당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들 참여하셔가지고 어떤 직을 맡으시거나 그 안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정치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우리가 수박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일하면 돼요. 네, 그러면 민주당은 바뀌어요. 분위기가.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고,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네, 우리 지금 이 폭압적인 정치, 말도 안 되는 이 부조리한 정치를 우리가 제대로 타파할 수 있는 길은 상식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일할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 들어와서 정말 그 건강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는 거.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함께 비를 맞으며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된다. 네, 이것이 제일 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치고 그래가지고 민주당 내부에 뭐 사람들 한탄하고 뭘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지금 진짜 노무현 정신을 이용하고 김대중 정신을 이용하면서 당 내에서 정치꾼으로 당을 이용했던 그런 수박 세력들이 우리 당원들이 잠깐 등을 돌린 잠깐 그 거리 멀찌감이 정치인들이 잘 하겠지 하는 그런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민주당을 내부를 일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의 연줄로 공천을 했던 그 결과가 이번에 합의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전당대회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의 전당대회에 이재명 당 지도가 선성이 되면 당연히 이 이익을 중심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이재명 지도부로 당연히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것입니다. 네. 그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면 그대로 응원해 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민주당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우리가 잘하겠지라고 그냥 손 놓고 있는 바람에 이런 일이 사단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은 100%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저는 이게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건강해지는 발전하고 있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멀리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은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상처를 입으셨지만 그 상처가 민주당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관심 있게 봐주시고 탈당이나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재명 지도부가 된다면, 지금은 전당대회에 집중해서 이재명 지도부와 이재명 의원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가 형성이 되면 충분히 민주당은 많이 바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파란사관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네. 법사위가 이제 식물 당대표로 하는 분위기를 당대표가 되어도 권한을 제대로 활용 못하실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어요. 정봉주 TV에 보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봉주 의원님이. 당내 민주당에서 이재명 잘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예, 자기들이 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민주당의 수박 의원들 몇몇이.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여의도에 발도 들여놓지 않은 인간이 어디 와가지고 당대표를 노린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일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합의안은요, 국민의힘하고 서로 나눠먹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같은 한 통속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다음 총선 때 절대 공천 받아주면 안 돼요. 예, 절대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자리할 수 없도록 우리가 더 민주당 내부로 들어가고, 그리고 공천관리 시스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고. 네, 제 내용은 이제 여기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법사에 넘기는 거 보고 환장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우선은 크게 불리하다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거죠. 예. 텃밭을 아주 잘 갖고 놓은 텃밭이 있는데 그거를 텃밭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럼 그 텃밭의 주인에게 제대로 텃밭을 양질의 토양이 아주 좋은 텃밭을 그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돌을 심어 놓고 자갈을 넣은 다음에 준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민주당의 지금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민주당의 이런 상황,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의 이재명의 지도부가 진짜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지금 험난한 이 길을 깨고 부시기 위해서 대통령의 재가까지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다수석으로 다시 통과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직접 시민들에게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역효과가 납니다. 예. 민주당 미친 거 아니야? 민주당 너무 일 잘하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막 전투적으로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갈밭의 밭에서, 지금 이재명 지도부가 만약에 당대표 되셔가지고, 지금 이 국회를, 기울어진 국회를 만약에 이겨낸다면, 위기를 극복하면, 일반 중도층들이 봤을 때 진짜 일 열심히 하는 강한 정당이구나라는 이미지가 확 올라와 버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확 올라와 버려요. 이래 돼버리면 저는 오히려 얘네들이 괜히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을 줄 거예요. 예. 참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의원님이 과거 그 성남 시민의 모임 했을 때, 네, 변호사 시절부터 그때부터 민주당의 기득권들하고 싸우고 김병남 시장, 네, 김병남 시장하고 그 비리 밝혀냈다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욕먹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따라서. 그때부터 기득권들하고 싸워가지고 양쪽에서 다 욕먹었어요. 민주당에서도 공격당하고 그때 한나라당에서도 공격당하고. 그게 지금 성남시장 되고 나서 경기도지사 지금까지 도대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신으로 만드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이재명 무슨 RPG 게임 같아. 예. 계속 미션을 줘. 그 미션을 깨부실 때마다 점점 강해지는 거야. 점점 레벨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함께하는 여러분들까지 같이 레벨업 되고 있어, 지금. 같이 레벨업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우리 대북 역풍비는 생어 역수형이라고, 네, 오히려 거친 위기를 극복하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 강해진 것에 대한 그거를 몰라, 이 자들은. 그게 무섭다는 걸 몰라. 그냥 불리하게만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차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여파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그냥 바로 코앞에 니들 한번 당해봐라라고 이렇게 해놓는데 그게 말대로 쉽지 않습니다. 네. 아마 자업자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기득권들의 이런 시도들이, 예, 끊임없이 저항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개혁 정신을, 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절대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